안녕하십니까. 수원지검이 이제 이재명과 김혜경을, 특히 이재명을 이제 소환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한다, 이런 데 단독 보도가 채널A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봐요. 굳이 이제 이재명이를 굳이 이제 검찰에 불러봤자요, 와도 이제 묵비권 할 거고요. 지금 아예 오지도 않잖아요. 실제 이재명한테 7월 4일 날 소환 통보를 받고 계속 미뤘죠. 뭐 전당대회 한다고 미루고, 뭐 또는 이제 국감 한다고 미루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뤘단 말이에요. 근데 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서면을 보냈는데, 서면에도 이제 생각하고 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불응, 아예. 일체 이제 검찰을 완전히 그냥 수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뭐 이런 이제 전략으로 이재명이가 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망고불변의 진리가 이제 할 말이 없이 명백한 증거일 때는 다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은 이제 뭐 억울한 게 있고 진짜 다툴 게 있으면 검찰에 가서 다투겠죠. 근데 너무나 명명백백하니까 조명현 씨가 이제 워낙 완벽하게 증거를 다 수집해 놨고요. 이미 배소연이나 부인까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가봤자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아예 무시하고 전면전으로 검찰하고 가는, 뭐 이재명의 전략도 이해는 됩니다. 왜?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수사에 가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이제 진술 거부권 묵비권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도 뭐 굳이 갈 필요도 없다. 이제 검찰하고 전면전이니까 가서 진술 거부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번에 법화 문제가 이제 워낙 확실한 증거에서 뭐 검찰이 소환하니까 질문지만 딱 봐도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검찰은 원래 같으면 이제 한 3번 정도 안 오면요, 3번 정도 안 오면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돈봉투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돈봉투 의원들은 이제 6번이나 안 오기 때문에 체포영장 한다는데, 근데 뭐 이재명이 정도는 이제 혐의가 워낙 확실하면 오히려 이제 그냥 기소하는 게 낫지. 굳이 체포영장을 해봤자 또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제 동의받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부결되고 하면.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바로 이제 이재명을 아예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이재명하고 김혜경, 그리고 이제 영장에는 배소연까지 공범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제 배소연까지 기소하는 게 저는 맞다. 아무리 실무자지만 이렇게 3명을 부부가 동시에 기소되는 거는 100%고요. 그 다음에 영장의 압수수색 같은 할 때는 배소연하고 3명이 피고인이 돼 있는데, 아마 이제 배소연까지 추가, 왜? 배소연도 이제 선거법만 기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은, 두 번째 재판은 이제 이재명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이제 기소는 11월 달 한답니다. 바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지나면 돼요. 바로 이제 곧 임박했다, 기소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 이제 이재명이 하고 있는 재판이 4가지, 크게 보면 이게 4가지 재판인데요. 세분하면 이제 혐의는 11가지 이렇게 많죠. 예를 들어 이제 크게 보면 4개 재판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대장동, 위례, 백현동 FC 이런 이제 본류 재판 하나, 그다음에 분리대가 위정교사 선고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선거법 하나, 그다음에 수원의 쌍방울 대북 송금 하나, 이렇게 4개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1개 혐의라는 거는요, 전부 이게 재수론, 우리 법에서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선거법도 김문기 몰랐다는 거하고 이제 백현동 4단계 이거는 전혀 사실관계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2개 혐의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들어 대장동도요. 대장동도 이제 4,895 배임이 있고요. 배임하잖아요. 그다음에 정보를 미리 빼주면 그거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장동도 2개로 쪼개지는 거죠. 백현동은 이제 배임이고, 위례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옛날 이름이 부패방지법이에요. 근데 이제 성남 FC는 또 기업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내부에서 받았냐, 두산에서 받았냐, 차병원이 받았냐, 푸른 미래가 받았냐, 이런 게 또 혐의가 또 다르고 다 별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1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기소되는 거는 이재명이 얼마일까? 지금 마지막에 금액을 약간 더 검찰이 지금 최종 엄청나게 그 신중하게 금액을 하나는 따져보는데, 옛날에 그 보도된 거 제가 취재한 보도에 의하면요, 일단 배소연의 월급 전체가 배임입니다. 배임. 월급 전체가 3억이에요. 그 다음에 관용차가 5천, 그리고 이제 그 법카가 2천, 업무 추진비 2천, 한 3억 9천 정도를 검찰은 기소, 일단 혐의로 보는 데 있고, 약간의 뭐 변수는 있을지 조사 과정에 거의 큰 변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 됩니다. 혐의는 이제 그 업무상 배임에다가 또 이제 그 허위로 공문서 작성하고 이런 게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3억 넘으면 국고 손실이 되면 3년 이상으로 아주 가중되는 그 국고 손실, 배임, 그 다음에 그 업무 허위 공문서 작성 또는 직권 남용, 이런 게 이거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그럼 재판은 이제 어디 사느냐? 아마 이제 그 수원 법원에 살 거예요. 이걸 이제 서울로 가져올 이유도 없고, 김혜경이하고 이제 다 거기 살고 있으니까 수사도 수원에 있고요. 수원에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법하니까 공검이잖아요. 주로 공공수사부에서 주로 합니다. 이거 원래 이제 그 육부가 특수부가 있는데요. 대북송검. 거기하고 이제 그 부가 틀려요. 공공수사부가 하기 때문에 뭐 판사도 이제 그 전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진우 부장이나고 특별수사 그건 안 할 거예요. 아마 신진우 부장이 하진 않을 거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김혜경이 지금 선고하는 게 박정호 부장이잖아요. 수원지법의 그 박정호 부장, 부가 신진우 부장 11부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박정호 부장 이런 부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재판 이재명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그 평균 일주일에 3번이죠. 일주일에 3번이다. 지금도 원래 이제 그 대북 송금 하기 전에 3번이었어요. 그렇죠? 원래 대장동 본류 재판을 일주일에 2번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정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거법이 또 격주로 2주마다 했으니까, 지금도 그 대북 송금 하기 전에 일주일에 3번, 많을 때 3번씩 했거든요. 많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대북 송금도 하루 잡아, 이게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대북 송금은 하루 잡아야 되잖아. 근데 법카까지 재판, 이것도 법카도 심리할 게 많죠. 따라서 이제 그 과연 주 5회 재판이 현실화될까? 이것도 초미의 관심.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역대 신기록은 주 4회 재판인데, 과연 이게 이재명이가 주 5회 재판할까? 그럼 5회 재판 못하면, 그러면 이제 또 쪼개야 되겠지, 뭐. 격주로 뭐는 격주로 한다든지, 수원에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걸 격주로 신진우 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법카를 격주로 수원에서 한다든지. 하여튼 아마 재판은 한 3-4번 정도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원래는 이게 그 잘 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사람을 3번 이상은. 저 김만배 재판 보니 그렇더라고. 많을 때 3번 이상 잘 안 해요. 변호인 직경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3번에서 많으면 4번인데, 근데 다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뭐 격주로 판사들 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전략은 뭔가? 이걸 저희가 제대로 간파해야 돼요. 이러면 그 이재명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이제 그 공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의 그 전략은요, 전략은 이제 그 2가지입니다. 이재명의 그 재판 전략, 법카, 이게 2가지예요. 첫째는 이제 그 뒤집어 쓰기 전략.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뒤집어 쓰기 전략입니다.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밑에서부터 뒤집어 쓴다. 내가 다 했다고 밑에서부터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배소연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다 했다. 사모님은 내한테 돈 다 보내줬다. 내가 다 했다. 모른다. 사모님 모른다. 내가 다 했다. 이게 뒤집어 쓰기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뭐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뒤집어 쓰려고 한다고 이게 써집니까? 김혜경이가 이게 여러 증거가 나오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2번째는 김혜경이가 뒤집어 쓰는 거죠. 오히려 우리 남편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이재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소연이가 직접 뒤집어 쓰는 게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이제 김혜경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왜? 법카에 그 쌓인 용도나게 허위 공문서 이 전부 게 이재명이 잡힐 서명이 되어 있잖아요. 오해나 씨하고 이제 이것도 조사한 것도 있고. 결국 전략은 우리 보통 재판할 때 전략은 꼬리 자르기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 꼬리 자르기 전략의 반대가 뒤집어 쓰기 전략. 오히려 내가 뒤집어 쓸게. 보통은 이제 꼬리를 잘라내잖아. 유동규 꼬리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근데 꼬리 자르기 전략의 반대로 뒤집어 쓰기 전략이 간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거죠, 뭐. 이것도 시간 끌기 전략. 침대 재판. 딱 이재명은 딱 그거야. 침대 재판. 그냥 이게 시간만 끌자. 이거 할 말도 없고 이게 무죄도 안 되는데 그냥 대통령 다음 선거까지 뭐 2년이고 3년이고 시간만 끌자. 이 전략입니다. 시간 끌기 전략. 이렇게 아마 이재명이는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검찰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제 그 검찰도요. 이제 정의를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요즘 그래 하더라고. 대장동에 이제 공판 검사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는가 봐. 꼭 필요한 정의만 내면 됩니다. 유죄 입증하는데 검찰도 이게 너무 완벽하게 모든 정의를 다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무조건 부동의 조작 주장하면 나머지는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서류로 내고요. 서정은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최소화하면 돼요. 모든 서류 증거 조사는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2-3시간이면 돼. 서정은 이게 그냥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꼭 필요한 정의만 불러라 이거지. 대표적으로 이제 조명인 씨만 가도 돼요. 카드는. 그 다음에 조명인 씨, 오연아 씨 있잖아. 오연아, 조명현. 그 다음에 운전기사 있잖아. 관용차 운전기사. 그 다음에 총무처의 간부들 있잖아. 허위로 써준 공무원들 몇 명. 이러면 이게 돼요. 제 생각에 한 30-40명 미만으로 최소해서 정의를 신청해라. 그러면 이게 하루에 1-2명씩 하면 오래 못 걸잖아요. 이걸 제가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는 게 검찰에서는 왜? 이거는 이게 100%이기 때문에 그 전략을 제가 검찰에 공고를 드리고요. 하여튼 제 말은 이 재판은 저는 제일 이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흥미로운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대 이런 지도자급 인사가 부부가 동시에 서가지고 이게 법정에 재판받은 적이 있었나? 제 기억에는 없어요. 따로는 처벌받죠. 뭐, 예를 들어 정경심이도 처벌받고 조국이도 따로 재판받아 처벌받고 옛날에 임창열 지사인가 경기도지사 임창열 지사도 부인도 이게 처벌됐는데 그런데 딱 동시에 공범으로 법정에 부부가 서가지고 재판받는 이거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김혜경이하고 이재명이 뭐 그렇게 자기들이 인고 부부라고 그렇게 자랑하던데 이제 뭐 법정에서 한 번 재판하면 한 10시간씩 있죠? 골프보다 더 오래 있습니다. 뭐 법정에서 이제 한 10시간씩 둘이 붙어 살면 뭐 애정이 어떤지 보이겠네요. 앞으로 이 장면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볼 때 가장 부끄러운 전 세계 토픽한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서 그것도 공금을 갖다가 지새끼처럼 횡령해가지고 공무원 야식비로 돌리고 온갖 수단과 안 써서 횡령한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세계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재판은 지켜보시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일단 소환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